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는요, 경상도 아주 깊은 산골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쌀이비로 앞마당을 자주 쓸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지구의 한 부분을 오늘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한마디인데요. 크게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요, 세인트 폴 대성당을 지을 때 일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명의 석공에게 물었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첫 번째 석공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을 깎고 있다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석공은 무표정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깎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위대한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돌을 깎고 있었지만 세 번째 석공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일의 가치를 정하는 것 아닐까요? 이 자칫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루한 오늘을 맞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이 묵상 말씀이 요셉의 꿈 해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 큐티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정말 꿈꾸는 자가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수요일 여러분 함께 힘찬 출발해 보셨으면 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고요. 또 시카고 한인들의 마음 건강을 늘 살펴주고 계신 분이 계시죠.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최근에 이 청소년 마음 건강과 관련된 청소년 마음 톡톡 이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참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7시 50분경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에는 중국 측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죠.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이번 방중은 미중 간 관세 갈등, 대만 문제, 중동 정세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이란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까지 다시 거론하면서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기존의 요구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 차관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평화협정에는 배상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라면서 이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이란 측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같은 봉쇄를 지속하면서 종전을 이야기할 수 없고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외교를 논할 수 없고 또 침략과 불안정의 근원인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안정을 논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현 입장은 위장된 강압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에 대한 연준 이사직 인준안이 어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 찬성 51, 반대 45로 워시 지명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입니다. 연준 이사직과 의장직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원은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별도 표결 절차를 오는 1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고요.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죠. 오는 15일로 끝나게 됩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에 이 상급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던 중소기업들은 일주일 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 7일에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마티 맥캐리 FDA 국장이 사임하면서 카일 디아멘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이 자리를 대행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홉킨스대 종양외과 전문의 출신이었던 맥캐리 국장은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 동안 FDA를 이끌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큰 갈등을 빚은 것은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였는데요. 복수 소식통들에 따르면 맥커리 국장은 사탕 또는 과일향 이 전자담배가 젊은 층을 중독성 있는 전자담배 사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대해 왔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양심상 자신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담배회사 레이놀즈 대표와 만난 뒤 맥캐리 국장에게 직접 가향 액상 담배의 승인을 요구했고요. 며칠 지나지 않아 미국 최초로 두 가지 과일향 이 전자담배가 승인됐었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 대출 부실과 신용카드 부채 부담이 이어지면서 계층별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18조 8천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8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부채 총량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학자금 대출 부분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가 됐던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이 2023년 10월에 재개가 됐죠. 이후 연체 지표는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견고한 고용시장 덕분에 가계 전반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저소득층이 크게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 소득 수준에 따른 K자형 격차가 앞으로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트리무드에 거주하는 68세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요일 새벽 5시 8분경 도로 위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스트리무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길 위에 쓰러져 있던 68세 여성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별적인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트리무드 경찰은 중대교통사고 재구성팀의 지원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이 스트리무드 경찰국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스트리무드 경찰국 익명 제보 전화 라인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경찰 측이 당부했습니다. 이 스트리무드 특히 한인 여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혹시라도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알고 계시면은 스트리무드 경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시카고 지역 인근의 교통사고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서 며칠 새 크게 인명사고가 뒤따르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운전 시 안전운행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가 또 곳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차선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파톨도 또 하나의 위험 요소인데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카고 파이어 축구 클럽과 맥도날드가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의 새로운 리버프런트 개발 지역인 더 78에 들어설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경기장 이름이요 맥도날 파크로 정해졌습니다. 2028년 개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겠고 최고 57도, 최저 47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흐리기도 하겠습니다. 최고 58도, 최저 5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전에 흐리겠고요. 차차 개이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4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60도. 5월 16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아주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6도, 최저 60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57도,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2분입니다. 청소년들의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이 마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교수님, 요즘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관련된 이슈들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더 많이 보고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SNS 중독 현상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SNS 거의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SNS를 안 쓰는 날 하나도 없고 거의 몇 시간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삶의 큰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SNS를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가족들과도 연락하고 뭔가 업데이트를 받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던가 그들이 주는 메시지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지금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특히 MZ세대라고 하죠. 젠지들은 SNS가 거의 자기들의 소통의 제일 큰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받는 이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청소년들 고 시기가 아무래도 이 말 한마디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상처받고 하는 시기가 아닐까 하거든요. SNS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비교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참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마음건강센터에서도 현재 청소년 마음톡톡 프로그램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먼저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시게 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성인들을 위한 마음 톡톡 카페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 토요일 6시에 열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따뜻한 시간을 보내요. 매월 2시간씩.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셨고 또 사실 청소년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나쁘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를 또 기회를,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 세대 청소년들은 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나 그런 문화적인 기회가 많이 없구나. 특히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지금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이들의 세대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한인 2세라는 또는 1.5세라는 그런 전문가가 함께 하면서 안전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거기서 선후배가 배우는 어떤 멘토링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웁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킵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워낙에 SNS에 유스트된 청소년들이다 보니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자리가 그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성인 마음톡톡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고 주변에 또 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사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고 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1세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점에서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유익할 것 같다라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조금씩 직접 인커리지해서 데리고 오고 초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회나 종교기관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사실 격려하지 않으면 이들은 앉아서 스크리닝 보고 게임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지 밖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들을 이러한 그 시간으로 이끄는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도자 부모이건 조부모이건 그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시고요. 네. 청소년들만 모여 앉아서 이제 재밌는 게임으로 시작해. 우리가 보통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죠. 네.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이 세대에 맞는 재밌는 게임으로 자기 소개도 하고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월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 간단한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커션을 질문에 따라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리고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어떤 달은 선배를 또는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같은 2세로서 자기들의 경험을 나누어주는 그런 멘토링 초대 강사도 있고 디스커션도 하고 또 재밌는 활동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 안에서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디스커션을 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또 리더십도 키우고 그런 방법으로 매달 조금씩 다른 주제와 조금씩 다른 활동을 준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루하거나 하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마음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요 시기가 참 말 안 하는 시기 아닌가요? 친구끼리도 텍스트로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아 참 이들로부터 얘기를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네. 입이 트이면 열리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가 힘든 것 같고요. 이제 네.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러니까 진짜 세이프하고 내가 막 이렇게 판단받거나 아니면 뭔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거나 처벌받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 안정감을 느껴야만 자기를 조금씩 열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좀 어색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던 청소년 마음 톡톡 계속해서 참가한 학생들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교수님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실 텐데요. 사실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많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거의 반강제로 아니면 뭔가 보상을 받으면서 너 여기 가면 이거 해줄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딜을 하지요. 그런데 차츰차츰 여기에 또 재미가 붙고 자기들이 스스로 의미를 찾고 하면서 이제 자발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 이 청소년 마음톡톡 카페 이전에도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 여러 해 동안에. 네. 그때도 보면은 점점점 참여하는 정도나 자발성이 많이 변화하고요. 그리고 와서 친구들과 나누는 내용도 처음에는 진짜 말을 안 해요. 그냥 yes or no, 잘 지냈어? 응, 그 정도였는데 갈수록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관계도 좀 돈독해져서 무엇보다 폰을 좀 내려놓고 사람과의 인터랙션을 조금 편안해하고 자기를 좀 더 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꼭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또 생각을 전하는가, 그것이 그 자리에서는 강의 듣고 조금 연습하고 갔다가 자기의 생활 장면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액티브 리스닝, 경청하는 것, 공감하는 것, 자기 생각을 I 메시지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방법들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 안 하던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가고 반응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 친구하고의 관계나 학교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변화한다라는 걸 이제 부모님 통해서도 듣고 스스로 나중에 프로그램 평가를 합니다.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가. 그럴 때도 청소년들이 자기를 그렇게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 정말 너무 귀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이제 또 이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서 또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다면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5월에 가정의 달에 5월 말쯤에 우리가 5월 마지막 날이네요. 힐링 일리노이즈라는 프로젝트로 케이펙 김병석 교수님과 또 저희 연구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 힐링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도 오시고 또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함께 초대하는 그런 행사이거든요. 이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케이펙의 그 신나는 풍물과 함께 한국의 전통 음악도 느껴보고 세대가 각각 그들만의 세대의 경험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인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점, 또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힐링과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힐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묶어서 메시지를 만들고 또 깃발에다가 붙이고 하는 아트로 나타내는 그런 미술 같은 그런 활동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풍물을 함께 어우러져서 탈춤이라든가 자작
음악탈 그리고 또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대동놀이 같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행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살아오면서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국인의 스피릿 힘 이런 걸로 극복을 하고 우리가 힐링해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5월 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이 청소년 마음 톡톡 클럽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조금씩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대학으로 가면서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메디칼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이런 멘탈 헬스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대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멘탈 헬스 서포터스 리더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가족 자녀분들이나 또 주변에 대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시면 이들을 주변에 마음 건강 서포터스로 훈련을 시켜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또 대학의 동료들 아니면 자기 앞으로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멘탈 헬스 트레이닝을 시켜드립니다. 뭐 다양한 쪽으로 현재 네. 마음건강연구소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시고 준비 중에 있으신데요. 이 5월 말에 있게 되는 행사는 세대를 아우르는 3대가 함께 해도 좋을 만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취지로 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님 만나 뵀습니다. 오늘 온 시카고 뉴스는요, You Raise Me Up 찬양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가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